쌍방울 수사 급진전되는 이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박 부장님, 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쌍방울 수사 속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와 또 관련돼 있잖아요. 쌍방울이 왜 이렇게 이런 데 연루가 됐고 왜 뭘 목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어. 민간 기업의 최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윤추구죠. 네. 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돈이 많이 벌어야 돼. 문제는 그 버는 돈을 네. 국가 또 종업원 우리 사회에 얼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지. 사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그럼 쌍방울은 네. 북한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됐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북 상업이 경기도라는 지자체 하나에서 그게 추진될 수 있나요? 이런 거죠. 대북 사업이라고 이제 이 시스템을 한번 보면 네. 자, 일단 대북 북한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는 언젠가는 이룰지도 모르는 통일의 파트너. 또 하나는 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대법과 헌재 판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함부로 오랜만에 얘기해요. 아주 극보수적인 멘트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이건 제 멘트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네. 보수와 진보 세력이 늘 대립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이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네. 그것은 우리 국가를 바라보는 또 우리의 단체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뭐 이런 이 해외 선진국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고 깊고 네.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기도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늘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이제 주로 추진이 됐냐면 손학규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부터 북한에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붕 개량 사업을 돕는다든지 이런 주로 이 일반 대중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는데 어떤 지원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북한도 관계자들이 많이 협의를 하러 다니고 그랬죠. 한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비료를 그때 제공하니까 그때 북한에서는 그거를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받았다가 그 농사를 져보니까 소출이 확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비료 도둑질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하나 일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개념에서 손학규 지사,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고, 문제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뭐 대북 코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도적 차원과 다르게 빚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김세현 박사님, 이 문제 관련해서 꼭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이화영 네, 전 네, 국회의원이면서 평화부지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는 사실 뭐 딱히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정성이 당시에는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네. 뭐 결과적으로는 쌍방울에서 뭐 뇌물과 정치 자금을 지금 뭐 3억 2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고 아들도 뭐 취업했다고 그러고. 예, 그런 사실들을 봐서는 뭐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현 검찰이 또다시 어떻게 풀어가지 재판부에서는 네. 어떻게 다룰지 참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하고 또 네. 이전 그 부지사하고 관계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일단 뭐 지사하고 부지사니까 아무래도 네.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혼자 뭔가 독단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지 근데 제가 어디 않겠습니까? 네. 신문 한 구석에서 본 것 같은데 걱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 이재명 지사가 보다 큰 꿈을 꾸기 위해서 그 민주당계에 어떻게 보면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위원과의 그 연결고리를 위해서 그 비서관이었던 이화영 씨를 그 특별 대우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가 이화영 이제 평화부지사 이제 취임 당시에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 이화영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면 이분이 이제 강원도 분이죠. 강원도 분이에요? 강원도 분입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상수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이제 중량갑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그 후로 이제 국회의원을 못하고 지역구를 물려받았군요. 그때 이상수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지역구에 이제 중랑구. 네, 중량구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이런 또 뭐가 평화 뭐 이런 재단 같은데 이사장도 거쳤고 이랬는데 이분이 하여간 뭐 옛날부터 동북아 평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동안에 그 책 쓴 것도 보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2018년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죠. 네. 네. 그래서 7월 1일 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을 하죠.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그러고 취임한 사람이 이화영. 이제 평화부지사로 이제 발탁을 했죠. 그러면서 2018년 8월, 9월, 2019년 이 사이에 이제 북한의 그 관계자들과의 경제 협력 교류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도 가고 맨 처음에 간 게 8월 달에 평화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 그다음에 안부수라고 하는 그 아태 평화교류 협회 회장 이분하고 이제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가서 남북 교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타진하죠. 타진하고 그 후에 여기서 2018년 11월 달에 고향에서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개최하죠.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그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 그다음 북한 측에서 이종혁, 그 유명한 이종혁을 비롯해서 5명의 그 유명 인사들이 또 거기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고 그때 그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는 이게 11월 16일 날 이제 열렸는데 11월 15일 그 전날 이분들을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 또 카카오 얘기하고 나와서 오늘 판교 테크노밸리가 많이 나오네요. 판교가 동네 북이네요. 아니 이제 거기가 그렇게 지난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좀 IT의 그 총화로 각광받는 지역이죠. 여기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만찬을 하죠. 만찬을 하고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이종혁 한테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열북한 이 북한의 작가죠. 그래서 그 쓴 소설 고향인가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줬다 그러고 그 만찬 후에 그 이종혁하고 그 이해찬 이분이 두 분만 회담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한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죠. 김 박사님 김 박사님 대북길은 좋은데 네네. 중국으로 지금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코에 떳떳하면 코인 같은 거는 좀 글쎄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엄습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코인은 사실 뭐 2018년, 2019년 이때 네.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 해외 송금 관련해서도 이제 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우리 매체를 통해서 이동하고 코인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화 관련해서는 굳이 그쪽뿐만 아니라도 코인으로 송금한다 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떠서 네. 뭐 시중에 있는 모 코인은 막 그 코인 가격이 엄청 뛰는 뭐 이런 사건도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그 일반 작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장에서만 이렇게 맴돌아서 네. 그냥 그 금전적 가치를 사실 산정하기가 어려웠지만 네. 뭐 좀 대형사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 같은 게 등록돼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나라에서 현금화 할 수 있고 뭐 미국에 있는 코인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여기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수수료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서 아마도 많은 부분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전혀 뭐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네,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부장님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또 국면 전환이 됐어요. 김용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분이 지금 구속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쌍방울, 성남 FC 이 모든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옥죄임의 수순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칼날은 거기로 향하고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쌍방울 얘기를 마저 하면, 네. 그 시절에 북한에 가서도 만나고 또 중국에서도 많이 만났죠. 이제 그래서 쌍방울은 광물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도시개발 이런 6개 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권의 지위를 받고. 네. 지위를 받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이 50만 벌을 주기로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선양에 쌍방울에 이 법인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법인에 이분들을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서 만나기 전에 쌍방울 직원 몇십 명이 외화를 밀반출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박모라는 그 당시에 부사장이죠. 그분한테 전달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는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이적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 쌍방울이 좀 잘해보려다가 이거 아주 낭패를 보는. 쌍방울이 참 기업 이미지가 좋아하는데 말이죠. 쌍방울이 이제 목적은 이거지 않습니까? 나노스라고 대북 관련 자회사 관련해서 여기서 대북과 관련된 이런 우선 사업권을 땄다, 뭘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올라가겠죠. 예.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쌍방울이
지금 1,500 정도의 자본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번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검찰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 김용 뭐 이분에 대한 것도 뭐 마찬가지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분이 진짜 혼자 쓴 거냐 아니면 뭐 대선 자금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 아니요 이 암호화폐 네. 이제 발행한 거 뭐 이더리움이라고 그러던가요?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도 지금 공방이 한창인데 우리 사회자님 KBS 출신이시잖아요. 뭐 KBS 간부도 그걸 받았더라고요. 남북교류협력단 간부가 지금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KBS 감사에서 지금 밝혀졌죠. 네. 네, KBS 조사 중입니다 지금. 예, 그 사장이 뭐 거의 맞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 얘기를 KBS 했는데.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평생을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뭐 받으신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북한에 이제 이런 걸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줬다. 이런 강의를 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미국에서 63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63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네. 검찰에 이제 법원에 제출한 이 서류에 보면 이분이 또 그 한국에 있는 에리카 강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 있는 파트너죠 말하자면 네.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주고받은 이제 이메일 메신저 중에 전 서울시장과 전 성남시장이 등장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때 성남시장은 이재명 씨죠.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거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그 서울에서 이런 암호화폐 그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이 심포지움에 서울시장하고 성남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름이 나온 거냐, 뭐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의혹 수준인 거죠. 예, 우리들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이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쌍방울 수사 급진전되나 이 주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